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을 지나 겨울 문턱을 넘어선 요즘 단풍은 낙엽이 되어서 계절의 운치가 더해지고 있죠. 그런데 건조하다 보니까 화재 위험이 높고요. 날이 추워지면서 바람까지 강해져서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럴 때 소방관님들 참 바쁘죠. 그런데요, 불도 꺼주고 또 응급 상황의 구조 활동까지 펼치는 소방관들이 집도 지어준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관들 이야기인데 한 달에 1,190원씩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집을 선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원도 소방본부의 화재조사과 최임수 소방관을 오늘 초대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세요? 저희들이 그냥 뭐 항상 소방관은 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는 방송에서 우리 소방관님들 꼭 영웅이라고 부르는데 네. 불 꺼주지, 사람 구해주지, 아니 집도 지어준다고요? 네, 저희들이 세상에. 좀 그 화재 피해를 입은 그런 주민들한테 지원 사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년 됐군요. 네네, 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계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를 진압하고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그 화재를 입은 주민이 어려운 소외 계층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2015년 2월부터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2015년 2월부터인데요. 뭐 특별한 일은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그런 이제 소외계층들에게 발생한 화재를 보고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좀 있었거든요. 평소 마음 아팠던 것들 모아서 그때쯤 아마 다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생겨가지고 아마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이라면 좀 돈이 없이 가난한 분들, 약간 불이 나서 집이 홀랑 탔는데 어디서 보상받지도 못하고 네네. 그 집을 새로 지을 돈도 없고 이런 분들.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1,190원씩 한 달에 1,190원씩 낸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건 119를 따서 1,190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두 몇 명이에요? 강원도 소방관? 저희들 소방 인원이 지금 한 3,700여 명 되는데요. 이 중에 뭐 100% 다 내는 건 아니고 저희 지금 한 2,7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1,190원씩 내요? 아니 좀 더 내는 분도 있어요? 이게 한 구자가 1,190원이고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고 싶을 만큼 이제 낼 수가 있는데 보통 한 10구자 정도는 다 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11,900원 정도씩 낸다 이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돈을 얼마나 모으셨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금한 금액이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와. 저번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요. 그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모아가지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또 뭐 몇 가구씩이나 도움을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가구만 선정합니다. 1년에 한 집? 한 집을 선정하는데 선정하는 방법은 일단은 취약계층이고 소외계층이고 저소득층이어야 되고요. 그런 분들 집에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을 경우 이제 출동한 소방관들이 보고 도움이 필요한 집이구나 하고 생각이 되면은 저희들 이제 강원도 소방본부에 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집씩? 한 집씩만. 2015년부터니까 5, 6, 7, 8, 9 벌써 5집 했나요? 지금 5년부터 해가지고 한 해 2019년도에 대상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 2020년까지 5가구, 그러니까 저희들 19 행복하우스라고 하는데 5호가 올 10월 29일 날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그 집을 짓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저희들이 많은 비용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겠죠. 저희들이 또 이제 소외계층 집이니까 집이 그리 크지도 않으셨을 네네, 거고. 맞습니다. 예. 완전히 깨끗한 새 집을 외곽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한 7평에서 10평 남짓 되는 내부를 새로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아니면은 그 조립식으로 해서 한 10평 남짓 예.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집 짓는 당 대략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최근에는 그 한 집 짓는 날 저희들 일구 행복 그 기금에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예. 올해 같은 제 5호 행복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4,700만 원이 들었는데요. 그럼 나머지 1,700만 원.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좀 지원을 다른 곳에서 좀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나 하면은 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수선유지 급여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거기서 한 1,2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춘천시에서 행복나눔 후원 릴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총 네. 4,700만 원으로 이번에 제 행복하우스 제5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5호 주인공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5호 같은 경우는 혼자서 자녀 3명을 기르던 분이셨는데요. 혼자서? 예. 그게 올 4월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집이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형편이 그렇게 넉넉치 않기 때문에 예. 건물을 새로 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화재가 남은 폐기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것을 본 저희 소방관들이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예. 저희들이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도움을 주게끔 어쩌다가 이제 불이 났대요? 정기적인 요인이었는데요. 유전 이런 거군요. 콘센트의 접촉이 좀 불량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지원 당신이 그 혜택 대상이 됐습니다. 통보하고 집 지어드릴게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감사하게 그죠? 생각을 하죠. 저희들이 일단은 본인도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을 때는 엄청나게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고요. 네. 직접 집 짓는데 소방관들이 이 일손도 돕게 됩니까? 요번 행복하우스 5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을 짓는데 이렇게 막 같이 지어주고 그러진 않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폐기물이 화재가 남은 타다 남은 폐기물들이 생기는데 이분 주택 같은 경우는 골목길 안에 깊은 곳에 이제 주택이 있다 보니까 중장비가 이제 들어가서 이 폐기물을 치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알고 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인원들이 나가서 소방관들이 폐기물을 치워주는 게 어떤가 해서 한 이틀 동안 저희 소방관들이 나가서 폐기물을 치우게 된 게 아마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집은 몇 평 정도로 어떻게 지어주었습니까? 원래 한 10평 정도였고요. 예. 그 방 하나에 거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좀 활용을 했는데 그 주택이 한 층고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 그 층고가 높은 다락 부분을 자녀분들이 이제 중고등 학생이다 보니까 3남매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3남매한테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떻냐는 생각에 그 다락방을 좀 개조해서 그 개인이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3남매들 아주 입이 쫙 벌어졌겠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중고등 학생이면 사춘기고 개인 공간이 좀 필요한 그런 나이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좀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친 김에 그럼 1, 2, 3, 4호 사연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4호까지 지금 이제 1구 행복하우스가 나갔는데요. 1호는 2015년 강원도 홍천분이고요. 연탄 보일러 과일로 이제 불이 나서 이제 삶의 터전을 잃었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7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을 이제 만들어 드렸고요. 7평? 예. 크지는 않습니다. 이 집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나 봐요? 예. 그리고 2호는 2016년 강원도 정선군에 사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똑같이 화재로 집을 잃은 이제 장애인이셨는데
가족이 한 5명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기는 한 좀 10평 규모의 이제 조립식 주택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예. 사모는 또 그 2017년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분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셨고요. 그 아들은 저 일용직을 일을 하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생계적 지원이 좀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게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그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사원은 2018년 1월에 이제 양양에서 사시는 분이셨는데 화재로 이제 똑같이 이제 집과 이제 가재 도구를 모두 잃고 고등학생 딸과 이제 원룸에서 이제 임시적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이 예. 사연을 또 저희들한테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지원을 또 결정하게 돼서 13평 단층 목조 주택을 그때 이제 선물해 드린 거로 그렇게. 이런 일반 가정 주택의 주된 화재 발생 원인은 뭐예요? 주된 화재 원인은 주로 이제 화기 취급 부주의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정기적 요인이 큽니다. 이제 부주의는 뭐 음식물을 올려놨다가 잊어버리고 네, 이제 그게 탄화된 게 네. 화재로 이제 확대를 된다든가, 네. 아니면 담배 꽁초 처리를 이제 잘못하신다든가, 예. 그리고 뭐 쓰레기 소각했던 불씨가 뭐 남아있던 게 이제 옮겨 붙어서 탄다든가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소화기 비치 말고 또 뭐 가정마다 뭐가 좀 있으면 좋을까요? 저희들 일단 주택용 이제 소방시설이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는데요. 일단은 소화기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저희들이 2017년 2월 4일부터 일단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해가지고 설치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어떤 감지기?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하는데요. 단독 모양은 경보형 감지기. 그냥 보통 집 주택의 천장에다가 네. 설치를 하는데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예. 설치되고 그게 보통 이제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로요. 연기가 이제 연기가 이제 발생했을 때 연기를 경보음을 이제 울리게끔 돼 있는 그런 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화재를 미리 감지해서 큰 이 경보를 울려가지고 네네. 사람들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맞습니다. 그래야 사실 소화기를 가지고 끌 수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건설에 의무화됐어요? 지금 그 주택 소방 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네. 2017년 2월 4일부터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주택이면은 예. 소화기도 있어야 되고 예. 이렇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 감지기나 소화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까?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보통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 지금처럼 뭐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사회적 약자 같으신 네. 분들한테는 네. 저희들 강원도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예. 그 취약계층한테는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그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게 아마 거의 소방 쪽이면은 거의 다 전국적으로 아마 운영은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네네, 지원도 취약계층. 된다? 예. 네. 소화기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017년부터 유효기간을 제조일로부터 10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진짜 10년 지나면은 잘 그러니까 성능이 보통 떨어져요? 성능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보통 이제 소화기 압력계라고 이렇게 보면은 소화기 상부에 달려 있는데요. 예. 그쪽에 보면은 화살표 같은 눈금이 있습니다. 예. 색깔이 녹색과 항색과 적색이 있는데요. 그 화살표가 녹색으로 가 있으면은 압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작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화살표 방향이 황색이나 적색으로 방향이 돼 있다면은 그 소화기는 이제 압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이 약간 불가한 그런 소화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성능 검사를 받는다든가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소화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꼭 10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그 화살표 모양 어떤 색깔에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녹색 쪽에 있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 낙엽도 많이 쌓이고 이때 화재 발생률이 높습니까? 지금 11월부터 화재 발생률은 추워지기 때문에 훨씬 한 3배 이상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네. 난방을 안 하다가 이제 난방을 시작하면서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네. 이 산불도 강원도 지역은 많이 나잖아요. 네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서부터 봄까지
그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그만 불씨로도 건조한 나무나 낙엽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에 뭐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취사도 금지시키고 다 그런데도 불이 나는 주된 또 원인은 뭐예요? 저희들이 물론 이제 논두렁 태우다가 그렇게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봄철 같은 경우에는 봄에는 논두렁 태우는 거. 농사와 관계된 부분들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논두렁이나 이런 쪽에 그 병충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태우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바람과 같이 그게 만나면은 큰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에는요?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건조한 부분이 작은 불씨에도 이제 화재가 많이 그 산불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강원도 지역의 산불은 그 지역 주민들 생활 속에서 쓰레기 태우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번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농가 밭에서 그런 농산물을 태우기도 하고 농사나 그런 걸 위해서 태우기도 하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이제 발생하는 화재는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강원도 산불 하면 그 고성 산불 지난해 봄 어마어마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현장에 계셨어요? 그때는 제가 현장에 있지 않고 종합상황실에서 제가 근무할 때였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접보에서부터 화재가 끝날 때까지 상황실에서 모든 상황을 좀 본 그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국의 소방관들이 지원 왔잖아요. 그때는. 예. 어느 정도나 인력이 동원됐었죠? 그때 저희들이 화재 진압하는 인력만 해도 한 5천여 명이 됐고요. 소방 차량은 한 500대 정도. 헬기가 한 39대 정도 동원되는 굉장한 규모의 이제 산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소방력으로는 이제 이 화재를 방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저희 본부장님이 이제 전국적인 지원을 요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방청에 또 신속한 지원이 또 있었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단위의 지원을 이제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보면은 뭐 고속도로에 지금 뭐 수십 대 소방차가 뭐 지나가는 행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엄청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그때. 네. 뭐 실제로 막 불덩어리가 도깨비 불처럼 휙휙 날아다닌다면서요? 동해안 그쪽 바람이 워낙 세가지고. 동해안 산불은 거의 태풍 그때 고성 산불도 태풍급의 이제 화재 발생한 산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산불이 나면은 밑에서부터 천천히 타면서 위로 올라가는 불이 이제 바람을 타고 세게 넘어갈 것 같은데 워낙 바람이 강할 경우는 그 불똥이 산꼭대기에서 산꼭대기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쪽 산에 와 있으면은 벌써 그 불덩어리는 벌써 몇 번 넘어가 있는 산에 벌써 정상 쪽에서부터 번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작은 인원으로는 도저히 바람 부는 그 동해안에 바람이 많이 불틀 경우는 그 진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면 산꼭대기에서 불덩어리가 저쪽 산꼭대기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야. 그럼 소방관들도 그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무섭겠어요. 저희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산 하나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으면은 그 앞에 소방관 혼자 이렇게 서 있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뭐 큰 산에 뭐 서 있으면 사람이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도 똑같이 그런 거를 접하게 되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산불은 끄기가 더 어렵죠. 주택 이런 데보다. 워낙 큰 화재 대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대형의 그 큰 산에 대응하는 소방차들은 그렇게 많은 차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산에 보면은 손톱만큼만 차가 그 산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주요 시설을 많이 방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더 겁니다. 번지지 않게.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다 타서 꺼지도록 저절로 꺼지도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일단은 산불보다는 사람이고 또 사람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재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을로 번지지 않게 중요 시설이나 집을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성 1년 좀 넘었는데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좀 알아본 바로는 지금도 여전히 산불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요.
복구는 좀 되어 있는데 현재 뭐 주택은 한 60% 복구가 됐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림 같은 경우는 30% 정도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3%? 30%. 30%. 네네. 아직 멀었군요. 네네. 뭐 조림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자라는 그런 또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조금 그렇더라도 이제 조림이란 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한 30%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산불 얘기했고 우리 주택 화재도 얘기했고 요 가을철 요 때는 또 어떤 사고 현장이 또 많이 발생합니까? 구조가 필요한 그런 경우는. 지금은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났긴 했지만 단풍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단풍철이 되면은 산악 사고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맞아요.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풍을 보기 위해서 많이 이제 또 오시기도 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또 설악산이나 이렇게 또 명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제가 지금 통계는 정확히 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사고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급하게 산 오르다가 건강상의 신체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겠죠. 예, 다양합니다. 응급으로 119 소방대원들은 산도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직업이 이제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체력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본인이 연습해서 그렇게 잘 다닐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는 거는 기본이고요. 뭐 어차피 사람이다 보니까 운동으로 저희들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력 테스트를 매년 받으시나요?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체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금평에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금평가에. 예. 보통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과 못하면은 승진 못해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점수로 이제 금평에 이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올 여름에 의암댐에 왜 선박 전복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최임수 소방관께서 바로 그 현장의 구조 활동 참여하셨다고요? 네. 어땠어요? 그때는 너무 많이 안타까운 사고였고요. 저희들이 이제 총 8분이 이제 그때 사고가 나셨는데 2분만 구조가 되시고 나머지 이제 6분이 이제 그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셨고요. 또 저희들이 거의 한 달 동안 노력을 해서 그 중에 또 5분은 찾으셨는데 마지막 한 분을 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고 발생한 그 원인 자체가 좀 너무 황당했잖아요. 인공 수초섬 그거. 예. 물론 그 사고 발생 원인도 저희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뭐 사고라는 게 뜻하지 않게 생기는 게 또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도 매우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날씨도 되게 안 좋았죠. 그때 태풍이 와서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던 때였습니다. 예. 구조 작업이 그만큼 더 힘들었죠. 예. 저희들이 구조 작업을 거의 한 달 동안 했는데 저희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댐을 막고 그렇게 수색을 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의암댐을 좀 부탁을 드려서 방류를 막은 상태에서 수색까지 했던 그런 그 수색이었습니다. 의암댐 사고는. 네. 얼마 전 그 우리 소방관님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지방직 공무원이었던 소방관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법률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좀 그 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예, 저희들 많이 달라졌고요. 저희들 일단은 모든 일을 할 때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빠른 시간에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지방직 공무원 시절에는 지역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소방관들이 장갑도 자기 돈으로 사서 끼고 이런다는데 요새는 그런 일 없어졌죠? 예, 당연합니다. 그거는 뭐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장갑이나 이런 거는 충분하게 필요한 만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왜 그때 한때 그런 보도들이 많았었죠? 그때는 아마 조금 그 얘기하신 직원분이
뭐 얘기했던 부분을 잘못 좀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지역마다 이 지원의 어떤 차등이 심했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제는 그게 다 통일이 됐나요? 아, 국가직화돼서? 아주 통일이 됐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도 똑같이 저희들이 이제 국가직은 됐지만은 재정 같은 경우는 지방 쪽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아주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개선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오늘 모신 거는 이제 이게 소외계층들의 집이 불이 났을 때 1년에 한 채씩 선정해가지고 집도 지어주는 선행 때문인데 강원도만 이게 지금 그래요? 다른 지역에는 혹시 확대될 조짐은 없나요? 이 부분은 제가 뭐 다른 시도를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저희들 강원도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이 꽤나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있는 본부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모르시면은 아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시도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처음에 우리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모여진 돈 벌써 4억 몇천 되는데 1년에 한 채 한 3천만 원 나가면은 돈은 계속 쌓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조금 대상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게 이제 자발적 기금이고 뭐 그렇게 많은 물론 지금까지 4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쌓였지만은 쌓여서 이제 또 사용하고 뭐 매년 아주 많은 금액이 이제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이제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기금이 조금 아마 이번 기회로 많은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아마 좀 지원을 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예. 10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통계로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좋은 일로 방송을 또 나가게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저희 강원도 소방 공무원들이 동참하시고 동참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년에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정도씩 이렇게 아마 저희들이 능력이 되면 2채 이상이라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고맙습니다. 영웅 우리 불도 꺼주시고 사람도 구해주시고 게다가 집 불난 가난한 분들 위해서 집도 지어주시는 훈훈한 소식 들었습니다. 강원소방본부 화재조사과 최임수 소방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